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를 아직 가슴에 묻지 못했다는 가족. 가족들은 이곳에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3일 만에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자체가 인정을 할 수 없고 3개월 전만 해도 여느 20대 청년들과 다름없이 건강했다는 아들 고 하주호 씨. 아들이 떠나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사고가 합니다. 난 이후로 방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을 뜨면 그 아들 방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실로 침대를 옮겨가지고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는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것도 괴롭다고 말합니다. 저희 오빠예요. 무뚝뚝하긴 했지만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일 새벽에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CT를 찍었는데 비장이 막혔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오전에 자기 혼자 병원을 간 거죠. 그러고 입원을 한 거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인 비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히는 비장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큰 병원에 입원했다는데요. 간호사분이 저한테 한 2, 3일 정도 혈액 그 비장 막힌 거 풀어주는 주사만 맞으면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입원한 날부터 처방된 약물은 항응고제, 혈액이 뭉쳐 혈관을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 약물입니다. 네. 약물 치료만 잘 받으면 2, 3일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저 치료만 잘 받으면 되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가족. 12시 넘어서인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오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 침대에 이 고개가 완전히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그렇게 된 원인 뭐라고 하던가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원인은 바로 뇌출혈이었다는데요. 2시간에 걸쳐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상태는 돌이킬 수 없었답니다. 벌써 내사 상태래요. 지호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저 상태로 내비두느냐 아니면 장기 기증하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은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선택했는데요. 며칠이면 퇴원할 거라던 아들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답답한 건 아들의 죽음에 의문이 남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들에게 왜 뇌출혈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가족. 가족은 의료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비장이 배 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파서 뇌출혈이 일어난 그 자체가 가장 의문이고 의무 기록을 살펴보던 중 초기 치료 과정에서도 의문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아프다고 하는데 별로 조치를 안 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간호기록지상에는 환자가 계속해서 극심한 복통과 39도가 넘는 고열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병원 측은 진료 행위와 조치에 있어서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고 문제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밖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도 빨리 병원에 가면 살린다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이 하루 사이에 저렇게까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제일 의문이죠.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은 네. 비장경색이라는 병이 저희가 이제 좀 잘 생소하죠? 모르는 병이어가지고 어떤 병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본 병 중에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경색이라고 하는 얘기는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비장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비장이라는 장기가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처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점이 이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과 또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과연 적절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초음파 검사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이 네. 왜 중요하냐면 비장경색에 있어서 원인 질환이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한다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고 처방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항생제가 반드시 추가됐어야 되고요.
항응고 치료는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나이 환자이기 때문에 비장경색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환자는 아닙니다. 초음파상에서 심내막염으로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옹고제 치료보다는 항생제 치료를 우선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경색이랑 뇌출혈이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심내막염이라는 병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내막, 안쪽 막에 염증이 생겨서 세균 덩어리들이 덩어리 돼서 붙어 있다가 그것이 심장에서 피를 짜주는 순간 뚝 떨어져 나가서 온몸에 어느 장기로든 다 가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르는 다른 합병증이 뇌혈관을 막거나 뇌혈관에서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병 자체가 합병증에 뇌출혈이 생길 수 있었다. 네. 거기다가 썼던 약이 그것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건은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에 수술 자체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자가 사망을 했느냐? 네. 결국 항응고제를 쓴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항응고제로 와파린하고 크렉산이라는 약을 썼는데 네. 특히 크렉산 같은 경우에는 심내막염에서는 금지가 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항응고제를 썼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에 급격하게 굉장히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사실 답답해하는 건 이 뇌출혈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처치가 있었더라면 괜찮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점인데 왜 출혈을 막지 못했던 걸까요?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리 빠른 처치를 한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이지 일단 일어나고 나면 뇌사나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항응고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료과실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따른다면 의료진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환자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